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이 갈수록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까지 나서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마산 해양 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인공섬은 완성돼 가지만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지난해 말 이곳에 아파트 3,300가구를 짓겠다던 부영과의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서 창원시가 새로운 사업자와 협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이 해양 신도시 사업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전임 시장 때 해놓은 걸 어쩔 수 없어서 진행은 하지만은 생태 훼손을 최소화해서 아름다운 마산만을 지키는 선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해 사업 방향이 달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는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미 사업 재평가를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개발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걸 갖다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포 신항 건설에 따른 준설도 활용 차원에서 추진된 마산 해양 신도시. 가포 신항마저 물동량 부족으로 세금이 낭비될 처지여서 두 곳 모두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5천억 원이 넘게 투입돼 창원 웅동에서 김해 3개를 잇는 국도 58호선 확장 공사가 1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완료됐어야 할 공사는 앞으로 7년이나 더 걸린다는데요. 왜 그런지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항 물동량 수송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58호선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인 웅동에서 유라까지는 도로 포장이 끝나는 등 공정률 90%를 넘어 내년 완공을 앞둔 상황. 하지만 2단계인 김해 지역 13km 구간은 산만 뜬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80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공은 애초 계획보다 10년 늦어진 오는 2024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35억이 되니까 너무 큰 돈이니까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비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데. 김해시는 올해 추경에 토지 보상비 190억 원을 반드시 편성해 내후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 하지만 그동안 진해 웅동 지역 기업체들은 15분대 거리를 50분가량 우회 수송해야만 해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미 대부분의 도로는 다 완성을 해놓고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 김해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내년 중순 임시 접속도를 내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예산 편성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친척으로 가장해 축의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김해 한 예식장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시간에 31살 B씨가 지인에게 맡겨둔 축의금 4,100만 원이 든 가방을 친척인 척 건네받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지리산 자락에서는 항노화 제품으로 꼽히는 오디와 봄루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자치단체들은 관련 제품 개발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6차 산업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으로 물든 지리산 자락의 뽕나무밭. 높이 뻗은 가지마다 새까맣게 연근 열매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밑에는 보리가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초생 재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생물에는 각종 진흙이도 살고 있고 위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오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철분과 루틴 성분을 함유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에 좋다는 오디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예년보다 당도가 높고 튼실한 오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뽕잎을 먹고 있는 봄누에. 20일 동안 봄에 난 신선한 뽕잎을 먹고 건조됩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든 누에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계절마다 동이 날 정도입니다. 함양 지역 오디와 누에 생산 농가 7곳에 한 해 생산량은 5.5톤. 기능성 작물이나 약초들을 1차 생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6차 산업화 해가지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식품화도 해가지고 요새 추세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함양군은 항노화 제품 개발 컨설팅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6차 산업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원전 해체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의 원전 17기를 보유한 독일 에너지 전력회사 이온 테크놀로지스. 이미 10년 전 비르가센 원전과 스타드 원전을 성공적으로 해체해 해체 경험과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연 매출은 약 160조 원. 이제는 발상을 바꿔 원전 건설 대신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은 440조에서 많게는 1000조 원 규모.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449기의 원전 가운데 수명을 다해 영구 정지된 원전은 160기. 이 가운데 해체가 끝난 원전은 19기에 불과합니다. 해체될 원전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체 기술력을 갖춘 곳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아직 3나라뿐입니다. 국내 원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2030년까지 12기가 수명을 다할 예정이라 해체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기술이 종속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 그리고 대기업 이런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도 정부는 애당초 계획의 4분의 1, 사업비 360조 원 규모로 원전 해체 센터를 대폭 축소해 내년 대전에 건립 추진 중입니다. 게다가 한국수력 원자력은 이 해체 센터 건립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해체 산업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낼 원전 해체 산업, 그리고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될 원전 해체 센터.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자는 서로 엇박자, 제갈 길만 가는 형국입니다. 해체 산업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려줬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이슬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내륙이 5mm 안팎, 해안은 20에서 50mm 정도인데요. 앞으로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비바람이 동반됐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밤사이 기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도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못한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해상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덥겠고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일과가 바쁜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함양구는 의료기관 진료내역과 건강보험에 청구된 의료급여 일수가 다른 경우에 대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를 받습니다. 의령구는 통영 출신 전영림 화가 된 국내외 유명 화가 17명의 추상화 전시회를 오는 25일까지 의병박물관에서 엽니다.
남해군은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특산물인 마늘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마늘 축제를 오는 9일부터 사흘 동안 엽니다. 올해 남해안 적조가 평년보다 이른 다음 달 중순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남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 높게 형성돼 예년보다 이른 다음 달 중순쯤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한 달을 적조 대응 전략의 달로 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신설법인 등록수가 2달 연속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에 등록된 신설법인 수는 327개로 지난 3월에 비해 6.8% 줄어 2달 연속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5%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과 인천 등이 각각 20.9%, 20.8% 증가했지만 울산과 인천은 각각 27.5%와 13.9% 감소했습니다. 창원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체가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16,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가 오늘 개원해 23일 동안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안과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또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도 처리합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 사업 가운데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20억 원 이상의 사업까지 창원시의회가 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창원시의 민간 투자 사업 중 상위법에 명시된 대상 사업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